그 사건 현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잠깐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그동안에 내가 이제 겪어왔던 이제 노골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뭐 이러저러한 느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러면 간단하게 그 얘기를 그럼 할게요. 예. 네, 저는 그 지금부터 66년 전인 1950년 7월 23일서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농군 한강면 노굴리 쌍굴 일대에서 벌어진 노굴리 사건 희생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배수용이고 그때 나이는 이제 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어떻게 이제 그때 피난했던 상황,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피난했던 사람들을 잠깐 간추려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23일 날 저는 주곡리가 이제 고향이라서 주곡리에서 살았는데 아버지 엄마가 이제 진보딸이 뭐 이런 걸 막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나는 이제 몰랐지, 어려서 모르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피난 행렬에 이제 동참하려고 보따리를 막 이거저거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 아버지들이 그 지게라는 거를 이제 줬거든, 덩어리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지게에다가 막 이거저거 이게 쌌는데 높이 이제 막 큰 덩어리가 됐어요. 한 줌을 졌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짐 거기 이제 이불 같은 것도 있고 뭐 먹을 식량 그런 걸 이제 그때 이제 밀이라고 있어요. 쌀은 귀했고 밀, 보리쌀 뭐 이런 거 이제 쌀은 아주 귀해가지고 쌀은 조금 뭐 이렇게 해서 등등 해가지고 아마 진보따리를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거기서 한 2km 떨어진 임계리라는 부라기까지 갔습니다. 나는 7살이지만은 비교적 그때 이제 건강한 체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걸었어요. 내가 처음부터까지 내가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어머니가 업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계리에 올라갔더니 임계리에 벌써 임계리 사람들하고 또 그 이제 친척들하고 와가지고 집집마다 꽉 찼어요. 방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임계리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거기서부터 또 이제 산속으로 걸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네가 없어졌지만은 안점이라는 부락이 있었어요. 그 부락도 가니까 뭐 몇 집 안 되지만 역시 꽉 찼어요, 사람이. 그래 이제 조금 더 산 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옛날에 그 외정시대 때 그 파놓은 그 금굴이라고 그런 굴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은 늦게 갔는가 봐요, 아마. 그러니까 그 금굴에도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찼어요. 그래서 거기를 또 못 들어갔네요. 그래 이제 결국 어디로 갔냐면은 좀 더 걸어서 산 쪽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아주 막창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 칡농풀 같은 이런 거 아주 그 이제 그 숲속에 있어요. 그게 덤불이지. 그런데 가서 그냥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좀 해치가지고 풀 해치가지고 거기서 이제 3일을 잤어요. 그래 아버지, 엄마, 형, 그 누나, 나, 내 동생 이렇게 6식구죠. 이제 거기서 3일 동안을 잤어요. 그래 첫날 23일날 그냥 자고 24일날 그냥 자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날까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 숲속에 여기저기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 한 1000여 명 됐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솥단지 걸어놓고 뭐 불 떼고 이러니까 연기가 하늘로 막 올라갔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연기가 아마 어느 정찰기에 눈에 띄지 않았는가. 그래가지고 미군들을 불러죽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죠. 미군들만 하니까. 그래 어쨌든 거기서 3일간을 그 덤불에서 뭐 자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막 소가 갔었는데 소도 잡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도 고기를 안 먹어봐가지고 고기를 우리 식구는 아무도 못 먹었어요. 1년 가야 그 돼지고기 한 번도 못 사 먹거든. 그렇게 이제 어렵게 살았어요. 그게 고기라는 걸 입에 안 넣어봤어요. 나는 군대 갈 때까지도 안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소를 잡아서 막 여기저기 나눠 먹고 막 끓이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 선하고
불 때면서 연기 난 거, 이제 그런 거. 그래, 이제 25일 날 오후 되니까 이제 더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기예쁘라고 다 내려오너라.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제 상의를 하더라고. 나는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우리 엄마 얘기가 저 아버지 하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구나, 이거. 여기서 내려가야 되느냐, 여기 그냥 남아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얘기가 죽더라도 많이 가는 쪽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아버지 엄마가. 그래서 많이 가는 쪽이 오면은 이제 니리 가는 쪽이요. 미군들이 내려오고 다시 내려오라고 25일 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상당한 수가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피난 아주 잘했죠. 총알 한 번 구경도 못하고. 그래 이제 많이 가는 쪽으로 가자고 한 결론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집은. 그에 따라 일이 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날 25일 날 밤에 이제 우리 이제 25일 날이니까 알지, 그때는 뭐 며칠 날이가 없고 뭐 달력도 없는 세상이니까. 그래 그날 밤에 내려서 걸어서 오는데 이제 그 산 속에서 이제 인계리로 내려와서 인계리에서 미군 인솔하에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 사분국도 서울 부산 이 도로가 옛날에 신장로라고 해서 제일 큰 도로였거든, 우리나라에서. 그 도로를 걸어서 이제 왔는데 요 지금 하갈이라는 뭐 예비군 부대 있는데 쭉 왔는 것 같아요. 거기 오니까 미군들이 이제 아마 밤 11시쯤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이게 더 못 끌고 가니까 이제 저 또랑으로 막 다 밀어붙여. 그때는 사정이 없어요. 막 사람을 막 뭐 진짜 치고 가다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에. 막 밀어붙이더라고. 아까시 나무가 막 도로 옆에 있었고 이랬는데 뭐 그런 거 사정 없고 소 달구지도 있었는데 그것도 막 밀어붙여요. 그래 참 어쨌든 그때까지는 그래도 미군을 우리를 믿고 우리를 도우는 미군이니까. 그래 이제 하갈이 하천면에서 노숙했는데 영동이 거기가 하갈이 노숙한 데서 한 6km, 7km 될 거예요. 막 대포 소리가 펑 하는 게 들리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여튼 뭐 그때 미군이 하라는 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꾸쭈시고 이제 밤을 새운 거예요. 뭐 잠을 제대로 못 잤죠. 그래 이제 우리 5 식구가 이렇게 이제 옹기종기 이렇게 이제 무대기 집집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 이제 거기서 하룻밤 지내고 26일 날 아침에 이제 또 피난민들이 그때 한 6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쭉 일어서서 이제 황안 쪽으로 걷는 거예요. 걷다 이제 막 지금은 포장이 돼서 걷기도 좋지. 그때는 막 이 주먹만한 돌들이 그냥 도로에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신발도 고무신이지. 삐끗지고 걷다 보면은 땀이 나와.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갈에서 여기까지도 한 5km 될 거예요. 그 서승원 쪽에 오니까 미군들이 또 딱 가랑와가지고 철길을 올라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하라는 대로 미군들이 하라는 대로 했죠. 어떻게. 그 철길을 올라가서 이제 쭉 걸어가는데 그 얼마나 더워요. 그때 한 12시 가까이 됐을 거예요. 여기 지금 쌍구일 가까이 왔을 그때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막 엄청 더워. 이제 여름철 7월 26일이지 그날이. 7월 26일 날인데 막 낮에 되면 이제 기차가 지나다니면서 기름때가 묻고 해서 막 복사열이 대단해요. 그래 와서 이제 이 철교 위에 올라와서 있는데 미군들이 뭐 이 짐 검색을 했는데 우리는 짐 검색을 안 받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기억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짐 검색, 몸수색, 이제 보따리 막 이런 거 조사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거기에 이상한 이제 무기 예를 들면 뭐 수류탄이라든가 뭐 권총 같은 게 있는가 아마 이런 의식을 한 것 같아 미군들이.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 그러면은 거기서 살려줬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무전병이 무전을 쳐가지고 비행기가 갑자기 저기 우리 공원에 세우는 게 F-86 세이버 전투기라는 거예요. 저기 엄청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저 기관총 달린 건데 저놈이 나는 구경을 못했고 기억이 안 나요. 비행기가 온 거를. 근데 저놈이 2대 내지 4대 왔다 이런 얘기요. 그 미군이 거기 있던 미군도 저걸 구경을 했어요. 했다는 증언이 다 있어요. 있는데 결국 와서 그 폭탄을 한 600명 되는 사람 앞에다 큰 폭탄을 터뜨렸다는 게요. 그래 대구 사는 정보원 씨 얘기 들어보면은 한 7발까지는 샜다는 게요. 펑펑 터지는 게. 그래 이만한 큰 폭탄을 터쳤는데
내가 저 2007년도에 여기 유해 발굴을 했어요. 유해 발굴을 한 5달인가 했는데 내가 참여를 했거든 그때 유해 발굴할 때. 그래서 내가 뼈조각을 지금 저 기능관 지하에 가면 저 2개 이 어깨뼈가 있어 2개 해놓은 거 있어 모조품으로. 그거 내가 주신 거라고. 그러고 저 포탄이 탄조가 이만한 게 녹슬은 게 있어요. 여기 지금 기능관 지하에 가면 그것도 내가 주셨어. 근데 이제 그때 여럿이 이제 그 유해 발굴을 했는데 그 2가지 중요한 걸 내가 다 주셨다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저 전시를 해놨는데 어쨌든 그 철길 위에서 그 큰 폭탄이 터지니까 저 육중한 저 철 내루 있잖아요. 쇠. 그러면 막 엿가락처럼 휘었어요. 튀어 올라오고 막 구덩이가 생기고 구덩이가 파지니까 거기 사람이 들어가 죽고 소도 있었거든. 소도 뭐 그 큰 폭탄 터지니까 별 수 없대고 뭐 모가지가 날라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뭐 난장판이 됐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뿌하는 연기만 나고 그래도 우리 6식구는 거기서는 다행으로 안 다쳤어요. 안 다쳤는데 거기서 몰살한 가족도 있어요. 인계리에. 몰살한 가족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 식구가 다 죽었다요. 살인문이 다 다쳤어. 그때부터 한 집에 5-6명씩 이렇게 살았거든. 지금은 뭐 1-2명 살지만은. 그리고 완전히 죽었으니까 뭐 제사 지낼 사람도 없고 이제 그런 집이 몇 집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참혹하죠. 그리고 조그만한 소총에 맞았으면 그래도 사람이 흔적이 있는데 이 큰 폭탄이 맞으면 없어요. 그래 이제 저 주공리의 구석씨라는 분이 지금 아마 83세 되는데 지금 살아계시오. 그분 증언 들어보면은 이제 막 총탄은 포탄이 터지고 이러면 막 엎드리게 돼 있거든. 훈련 안 해도 자동으로 엎드리게 돼 있어요. 엎드리는데 등어리가 뜨끔하더라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애기 머리가 올라왔다라는요. 이게 머리가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 거기서 다리 떨어진 사람 완전히 폭탄이 떨어지니까 뭐 난장판이 됐어요 거기서. 그래서 저기 양혜숙 씨가 지금 그 당시 13살 지금은 79세라. 그 소녀 지금 13살 소녀가 뭐 많이 나왔잖아요 매스컴에. 왼쪽 눈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소녀가 얼마나 겁이 나갔어요. 눈이 빠지면 엄청 크다네. 빠진 거 안 봤지만. 그렇게 이 소녀가 겁이 나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엄마를 막 부른 거예요. 그렇게 그 엄마가 벌써 총을 맞았어 엄마도. 그러니까 야야 엄마도 총 맞아서 안 된다. 네가 뛰라. 눈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떨어나간 게 아니고 여발참 와가지고 대롱대롱하고 매달렸다 이거예요 눈이. 그렇게 이 소녀가 겁이 나가지고 엄마 나 눈 띄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엄마도 총 맞았으니까 네가 뛰라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그 소녀가 어떻게 해서 뛰었어요 혼자. 그 지금까지 의안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억초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눈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뭐 이제 그런 사람이 많죠. 뭐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도 다행히 철길위에서는 폭탄을 안 맞았고 거기서 그래 이제 저 쌍굴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자의반 타의반 이 쌍굴 자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 여기 지금 이 화장실 그 뒤에 철길 밑에 조그마한 소굴이 있어. 사람 엎드리면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는데 엉겹길에 막 그리도 한 50명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안 들어갔었어.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 미군들이 저 위에서 산에서 또 총을 거기다 대고 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 나오라고 미군이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저 큰 쌍굴 왼쪽에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막 도망갈 데가 없어서 도망 자의적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제 미군이 인솔해서 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이제 한 500명 중에 한 100여 명이 즉사를 했으니까 철길 위에서 나머지 한 500명 되는 사람이 저기 쌍굴 좌측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들어갔죠. 들어가는데 그날 이제 낮에는 그럭저럭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그날 밤에는 거기다 대고 총을 막 어떻게 제끼는지 아마 요 도로 쭉 와서 싼 것 같아. 지금 생각하고는 미군들이 거기다 대고 총을 막 계속 쏜 거예요. 소총을 갖다가 소총을 쏴고 뭐 각격포도 쐈는지 막 총타라리 하나 날라오면은 저기서 싼걸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옆에 그 세변 거기다 벽에 맞으면은 이쪽에 맞고 저쪽에 맞고 막 이래는가 봐. 그래 막 그 콩 볶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총이 직사포로 맞으면은 이제 그 사람도 죽고, 그래서 뭐, 어이쿠 하면은 사람 죽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 동생도 거기서 당했어요. 뭐, 거기서는 뭐, 사람 죽는 거 뭐, 뭐, 팔의 목숨이랑 마찬가지지 뭐. 어이쿠 하면 옆에 사람 죽었어요. 그 팔다리 떨어진 사람, 뭐, 별 사람이 다 있죠. 그런데 나는, 우리 식구는 이제 거기서 우리 동생만 잃고 나머지는 5명은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저 기막힌 얘기가 또 있었는데, 누가 얘기했는가 모르지만은, 그 천태생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전순포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500명, 400명 되겠지. 막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진짜 400명 들어가느냐 이래 미군들이 나중에 조사 와가지고. 응? 그렇게 그 군인들을 갖다가 시험을 했다니까. 그렇게 진짜 들어가요. 옹기종기 모이니까. 네, 그런 실험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26일 날 밤에 거의 다 죽었어요. 거기서 아마 그날 저녁에 한 2, 300명은 죽었을 거예요. 뭐 완전히 거기서 뭐 그래 미국 군인들 그거 이제 글 쓴 걸 나중에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한 300명을 해치웠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 다 죽은 줄 알았다는 게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살아남았단 말이요. 미군들 생각하고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밤만 되면은 막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도망가는 게 있어요. 거기 있으면 잘못하면 이제 낮에는 이제 총을 안 쏘는데 밤만 되면 이제 총을 쏘는데 첫날 밤이 그렇게 많이 쐈고, 그래서 그날 첫날 밤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대구에 사는 정구원 씨가 나이가 나보다 10살 위에요. 그때 이제 17살이지. 그런데 그런 분들, 그 나이가 한참 때, 그때 나이 한 10여 명이 젊은 청년들이지. 이제 옷을 다 벗고 이 빤스만 입고 막 옷에다 이제 흑칠을 하고 이래가지고 저쪽 저 독골이라는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도망가는 게 수라니까 그때는. 그런데 이제 이 앞쪽으로 이제 이제 가다가 이제 총 맞아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하룻밤 지나가면은 아이고 저 누구 그때야 누구 그때야 뭐 이런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얘기하는 소리를 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어쨌든 밤만 되면 이제 거기서 저쪽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으로 가든가. 이제 저쪽으로 잘 못 갔어요. 이쪽 앞쪽으로 갔는데, 우리는 이제 3일째 된 날, 또 전태생이 얘기하다 말았네. 전태생이가 17개월 이제 두 살이 못 됐어요, 그때. 근데 전태생이 아버지가 전순포라는 분인데, 야가 막 이제 놀래가지고 막 울면서 제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이 조용하면 이제 총을 안 쏴고,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거나 이제 사람이 나오거나, 터널 안에서 나오면 총을 쐈었고, 그래서 총은 자리가 한 7, 80m밖에 안 돼요. 가깝죠. 예방총 쏴면 바로 죽어요, 맞으면. 그런 거리에 있었는데, 가가 자꾸 우니까, 거기 한 4, 5명 되는 사람이 저거 애기 가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갖다 버리라 막 이래 복고치니까, 전수포 씨가 애기를 안고 저쪽 고래에는 물이 흘렀거든. 이쪽에는 물이 안 흘렀고. 그리고 저쪽 거기 물에 갖다 담궜어요. 죽었어요. 있었어. 거기 영화 작은 연못 그 보면은 왜 나와요. 참 기막힌 얘기죠. 그래 평상시 같으면은 아무리 동네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내 새끼를 죽였어요. 그래 전쟁 시에는 그런 게 나타나요. 나타나고 뭐 또 얘기할 것이 뭐냐면은 저 얘기를 둘이 나왔어요. 그날 이상하게 둘을 낳았어요. 그 와중에. 그런데 하나는 총 맞아 죽고 하나는 부모가 놓고 갔어. 그냥 놓고 저리 도망갔어요. 그런 예를 보면은 평상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부모가 그래 이제 전쟁 나면은 이렇구나 이제 이런 걸 실감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밤만 되면은 이제 도망가는 거, 저 앞산으로. 도망가는 한 300m 돼요, 이 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우리는 3일째 되는 날까지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밤에 되면은, 내가 이제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이 하늘을 한번 쳐다봤어, 어떻게 해서. 공교롭게 쳐다보니까 별이 막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터널이 한 27m거든, 길이가. 27m인데 아마 운이 없었던 게요. 맨 가에 있었던 거예요. 저쪽 산 쪽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중간쯤에 있으면 좀 안전할 텐데. 그래도 사는 게 참 천운이지.
그 하늘 쳐다보니까 별이 엄청 보이더라고. 그래 이제 엄마가 가져온 그 쌀자루, 거기서 쌀을 꺼내가지고 쌀을 먹었어요 나는. 그런데 그래가지고 몇 명 했어요. 23일부터 3, 4, 5, 6, 7, 8, 8일까지 6일 동안. 또 거기서 플러스 3일, 한 9일 동안을 못 먹었어요. 못 먹고 밥을 못 먹었어요. 물도 제대로 못 먹어. 저 굴 안에서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막 목이 마른다고 그러면은 물이 저쪽 옆에는 물이 흘렸잖아요. 그래 그쪽 굴로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또 총을 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쌍굴 지금 좌측 앞쪽에 가보면은 그 벽에다가 좌측 벽에다가 우물정자를 허연 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가서 한번 보시면은 그게 뭐냐? 그 밑에 한 2m 밑에 지금은 그 도로가 있는데 옛날에 그때는 도로가 없었거든. 그 도로가 한 2m 밑에 원래 옛날 땅이에요. 그 또랑 거기에서 물이 샘솟듯 깨끗한 물이 솟았어요. 그래 그 굴에서 뭐 한 3m밖에 안 돼야. 그래 이제 저쪽 굴에 가면은 물이 흐르는데 아 나도 가봤어요 한번. 하도 보기 많았어. 가보니까 피가 엉겨 있어 물에. 그래서 못 먹겠더라고. 그래 나는 안 먹고 왔어요. 그냥. 나는 물을 잘 안 먹는 성격이라 그런가 그렇게 버텼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이 이제 물을 많이 키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앞에 깨끗한 물을 쏟는데 거기에 우물정자 표시했는데 거기에 가서 물 먹다가 또 죽은 사람이 여럿이 있어요. 그리고 물 먹으러 나왔는데 그래 거기서 한 80m 되는 데서 총을 저쪽에서 황간 쪽에서 겨누고 있으면서 그래 물 먹으러 나온 사람은 그 총을 쏴 죽이면 되겠냐고요. 그래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은 뭐 난 내 사례보다도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은영 돌아가신 정은영 회장님 사모님이 그때 25세가 그래요. 한참 그 나이인데 아기가 둘이 있었어요. 구이하고 구피리가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은 여기서 죽고 구피리는 업고 가다가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지금 저 안알이 아마 그게 어떤 갭인데 살살 기서 이제 올라가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미군이 서 있더라는 겨. 미군이 총을 메고 그래 한참 놀라가지고 막 이제 손을 막 들고 빌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여자고 아기를 또 업었고 이런 거 살려줘야지. 그래 그걸 거기 총을 쐈어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참자가 나왔잖아요. 참자하고 아기는 죽고 총 맞아 죽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참말로 이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3일째 되는 날 밤에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이제 아버지가 먼저 가고 어머니가 가고 근데 아버지 간 건 기억이 잘 안 나고 엄마가 두 번째 가는데 또 그 쌍골 바로 한 10m 앞에 보면 지금은 그 시멘트로 이렇게 볼을 만들었어. 이제 농사 지려고. 근데 옛날에는 솔가지를 갖다가 이제 놓고 막 흙을 찌어졌거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조그마한 제방을 논에 물들라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흰 옷을 입었잖아요. 뭐 흰 치마 긴 거. 엄마가 이제 거기를 그 제방 그 솔가지 막 엮었는데 거기를 뛰는데 보여 훤하게 보여. 거기서 한 10m밖에 안 돼. 불에서. 근데 엄마가 이제 이걸 좀 어떻게 치마를 잘 해가지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넘어가다 보면 이 걸려가지고 치마가 이제 그 솔까지 나무까지 걸려서 넘어지고 또 이제 내려왔다가 또 어떻게 해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 또 넘어지고 이러다가 봤다고 엄마가. 그래도 총을 안 맞았어요. 그래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제 가서 엄마가 이제 가는 거 보고 형 가고 누나 가고 내가 마지막에 갔어. 그런데 아버지나 엄마가 나한테다가 너 저 제방 쪽으로 걷지 마라. 이제 또랑 쪽으로 밑으로 그래 건너오느라 이렇게 해서는 되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무서운 걸 모르겠더라고. 7살이라 그런지 총이 막 날라오는데 그래서 제방 뚝 지금 저기 가면 제방 뚝이 있어. 하천이 있고 제방 뚝으로 가면은 노출이 되잖아요. 밤이지만은 그렇게 미국 놈들이 저쪽에서 총을 쏘는데 밤에 계속 총을 쏴. 그럼 뭐 빨리는 안 쏴고 띠금띠금 쏴는데 한 5발에 한 발은 예방탄이라고 불이 허하게 지나가요. 그놈들이 이제 총 쏘면서 이제 가늠하려고 어디쯤 뭐 가는가.
이제 그런 것도 지나가고, 초탄에 뭐 앞으로, 뭐 뒤로, 우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걸 나는 그 제방으로 해서 건너는데 참 위험해. 지금 상하니까 엄청 운이 좋았어요. 그래,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그 밑으로 기서 오락해야지, 그래. 저 제방 위로 오르면 죽으란 얘기거든. 그 지금 상하면 기막히게. 그래, 이제 저기 건너갔어요. 저 산이 보이는 산. 거기 가다가, 거기 가서 이제 이 밤에 갔더니 말이요. 그 지뢰가 있더라고, 지뢰. 지뢰가 시커랴 밤에는. 가스가 나오는가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지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오솔길을 이래 이제 돌아가는데, 어떻게 헛발질을 해가지고, 내가 넘어져가지고 딱, 그거라도 한 20m 굴러오는 것 같아요. 그래, 이쪽인가 이제, 피가 났어요, 이제. 어디 찔려가지고 피가 났어. 이제 그거 기억나고. 막 피가 많이 났어. 그래가지고 막 여기가 나중에 이제 찐득찐득하게 떨어붙고 막 피가 이렇게 됐지.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생만 잃고 5명은 그래도 무난하게 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다른 집안보다는 성적이 좋아요. 이제 아주 우수한 편이. 어떤 집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몰살한 집도 있고, 뭐 1명 이상 뭐, 8명씩 죽은 집도 있고, 뭐 부상도 심한 부상 당한 사람도 있고, 참 기막혀요. 그래서 이 노블레 사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낀 것은, 이 전쟁은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을 아주 편절하게 느끼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유족회에서 너무 이제 참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정원영 회장님께서 책도 94년도에 냈잖아요. 내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국민정부 이전에는 말도 못 꺼냈잖아요. 말 꺼내다가 우리 양해철 회장 경찰서까지 가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문민정부 들어와서 또 우리 회장님이 94년도에 그대 우리 아픈 아닌가라는 책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서 신문과 방송에서 띠금띠금 났어요, 이게 노블레 사건이.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AP 주재기자 최상훈 기자가 보고, 요걸 이제 잘하면은 뭐 아마 특종감이 될 거야 이렇게 듣겠던 모양이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A4 용지 몇 장 해가지고 미국 본사에다가 송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AP 본사에서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2년간 조사를 했잖아요. 우리 유족들은 참말로 이제 그분들한테 AP 회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그분들이 큰 고생을 했어요. 여기 참전 미군이 어느 부대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거 찾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문서 보관소에 있는 모든 문서 막 그 기자들이 3년 동안 헤매가지고 막 찾아내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1950년 7월 달에 있는 군사 일지라고 할까?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문서 보관소에. 싹 그대로 빼돌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1999년 9월 30일 날 AP통신이 이제 전 세계에 노블레 사건을 터뜨린 다음에 그 이튿날 클린턴 대통령이 조사 지시 내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이틀 후에 조사 지시를 내려서 합동조사에서 2001년 1월 12일 날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잖아요. 했는데 결국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유감 표명밖에 없잖아요.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지금 비교감스럽다. 그게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 하면 두 가지 원인이, 큰 원인은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보고서 책을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사격 명령은 안 했다. 한 사람 사실이 없다는 게, 사격 명령 한 사실이 없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비행기 폭격 지시 한 사실이 없다. 두 가지요. 그런데 AP통신이 이미 그 참전 미군들 뭐 수십 명 다 지원 조사하고 자료 조사하고 수집하고 이랬는데 증거가 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족회에서 반박 성명서를 또 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 미군이 물론 속사정이 있겠지만은 우리 입장에 봐서는 세계 인류 국가가 그런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적으로 조사하고 잘못된 건 밝히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물론 있겠죠. 그리고 밝히면 뭐 나중에 큰일 날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래서 119까지만은 참 119가 되려면 아직도 거기도 멀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푸는 거고, 지금도 서술한 것이 그거예요. 아직 숨기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실 이제 뭐, 노원래 특별법까지 만들고 뭐, 이 공원까지 조성됐지만은, 사실은 그 2004년 2월 9일 날 노원래 특별법이 시작할 때 나도 그때 참 국회에 가서 여러 번 그 참여를 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 이 공원 조성보다도 위령사업보다도 그 보상을 요구했어요. 보상을 요구, 첫 번째 보상, 두 번째 위령사업 이렇게 했는데 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아예 뭐 착수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양보를 한 거예요. 이제 유족회에서 우리 임원들이 그 양보를 해가지고 이제 이 위령사업을 했는데 물론 이제 위령사업도 중요하고 이랬지만은 이제 우리 유족들이 지금 나는 이제 사무처장 일을 12년간 내가 봐서 뭐 개개인 집에 그까지 내가 어느 정도 아는데 유족들이 지금도 이제 불만족스러운 것이 실질적으로 무슨 혜택 같은 게 안 가고 이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조사까지 하고 했는데 물론 2007년도에 그 후유장애자들 36명에 대해서 약간의 치료비는 줬는데 그조차도 못 받은 사람이 많고 나도 못 받았어요. 저 전에 받은 사실이 없고 조금 총알이라도 지나갔으면 이제 줬어요 그때. 조사해가지고 다 했는데 나는 마침 총알이 안 닿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없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노원리 평화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이제 가끔씩 와서 단체 손님이나 이런 분들 오면은 저도 설명을 좀 하고 그래요. 하면은 이걸 뭐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땅에는 전쟁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 또 설령 전쟁이 있더라도 어째 그렇게 사람 인권을 그렇게 막 무자비하게 짓밟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오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세계 각처에서 전쟁도 나고 이러지만은 절대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은 이후로 그래도 부모님도 계셔가지고 뭐 다른 집보다는 좀 나으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힘들고 이런 것도 많으셨을 텐데 어떻게 사셨어요? 아, 그럼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뭐 다 건강하고 전쟁 후유증이라고 아까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없고 뭐 비록 동생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철기를 위해서 그 쌍굴에서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뭐 참 총탄에도 맞고 이래가지고 뭐 신체 어느 부위가 뭐 후유장애가 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또 부모를 잃은 고아가 많고 그게 보면은 통계상으로 보면은 28%가 10세 이하였거든. 나다 7살이지만은. 그렇게 어린이가 많았어요. 어린이하고 이제 그 노약자들이 많았고, 여자가 많았고, 젊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 이제 살아남은 사람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고아가 됐고, 또 이제 과부가 많이 생겼고, 이래가지고 살아도 온전하게 못 살고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 유족들이 많아요. 그렇게 우리 유족들 보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12년간 사무처장 일을 보면 참 눈물겨운 일이 많아요. 우리 집에는 지금도 전화해보면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거든. 그게 다 뭐요? 그 전쟁 후유증으로 제대로 참, 뭐, 그때는 옛날에는 다들 학교도 못 다녔지만은, 우리 노골리 피해자들은 더욱이 그 마음고생도 많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신체적으로도 본인은 물론 가족의 누구가 또 다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남편이 다쳤으면 부인이 또 그만큼 또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자녀들 보살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짐이 엄청 더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제 참 어렵게들 많이 살고 있어요. 이제 나이들이 많아가지고 매년 몇 명씩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고, 아직도 우리 유족들은 참 나이 많은 분들, 불쌍한 분들은 내가 이제 사무처장을 오래 봤기 때문에 나한테도 신문 전화가 와요. 언제 그 보상이 된대야? 뭐 이렇게 전화를 오면은 참 그 답하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참 그런 게 안타까워. 홍처장 하시면서 이 전체 이렇게 막 일 돌아가는 걸 보셨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또 뭐 특별히 느낀 점 같은 건 없으세요? 글쎄 참말로 그 어려운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말 못 어렵게 사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 병원에 참 이제 나이들이 많아서 병원에도 가야 되는데 병원에 참 갈 그런 형편도 안 되는 지금 회원들이 이럴 수 있거든요. 내가 여러 명 알아요. 그래서 참말로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참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2000년도에 바로 99년 9월 30일 AP통신이 터진 다음에 그 이듬해 미국의 변호사를 우리가 이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 노블 사건이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미국에서 보상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가 확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돈 써가면서 외상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보상 나오면 이제 얼마 주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9.11 테러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만 물 건너갔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때 이루어질 뻔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변호사들도 이제 손 뗐어요. 부탁했다는 거. 그렇지 이제 그래서 지금 뭐 변호사도 이제 떨어졌고 그래서 참 우리 임원들은 제일 지금 걱정이 그거예요. 회원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임원들을 그래 이게 뭐 표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건 있고 그 94년에 그 책 나오기 전까지는 그 뭐 이 지역이라든가 가족 내에서 노근 이야기를 좀 하시긴 하셨나요? 아이고 그럼요. 6.25 사건 나고부터 뭐 주공대 인일뿐만이 아니라 영동 인근 이제 이런데 이제 뭐 이제 친척들이라든가 이러지 이제 전해지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큰 사건 났대야 뭐 이제 해가지고 뭐 저 대단했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군사 정권 시절에는 말도 못 꺼냈잖아요. 그래서 그 말 꺼낼 수도 없고 뭐 또 정부에서는 또 그런 입장이 있을 테지. 지금도 그런 게 보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사실은 묻힐 뻔했어요. 묻혀질 뻔했는데 우리 회장님이 94년도에 그 책을 발간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AP까지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뭐 그러나 결과가 아직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섭섭하고 그렇죠. 유족회 자료들 말고 개인적으로 집에 혹시 무슨 뭐 관련한 무슨 자료가 있나요? 뭐 사진이나 뭐 글짓기 한 거나 일기 쓴 거나 뭐 편지 쓴 거나 뭐 이런 것들 뭐가 있는 게 혹시 있으세요? 아니, 나는 없어요. 우리 집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공원 만들 때에 그 각종 이제 유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수집을 했어요. 우리 그 내가 사무실장 보면서 막 회원들한테 저 편지를 몇 번 냈어요. 그래서 그때 정부 예산으로 이 공원 만들 때에는 이제 만약에 참 증거가 될 만한 좋은 자료가 있으면은 그냥 아니고 뭐 얼마라도 이제 감정 평가라도 해서 실비보상이라도 해주고 이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원들도 없어요. 세월이 오래돼서 그런지 그 자료가 없더라고. 그 옛날에는 자료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 엄마 시신도 못 찾은 분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철길 위에서 비행기 큰 폭탄 터졌을 때는 아주 분해가 돼가지고 뭐 누군지 알 수가 없을 정도에 그런 거 훼손된 시신이 많아가지고 그래 이제 지금 같으면은 뭐 이 혁기 같은 거라도 쇠붙이가 있고 이러면은 뭐가 좀 표시하는 게 있는데 그때는 없이 사니까 혁기도 그냥 노끈으로 이렇게 짠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표시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유물이라는 게 극히 드물고 그래서 그때 시신 수습하기도 힘들었겠어요. 예. 진짜 2시간 동안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는 또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조금 보존할 수 있으면 지금 다 인터뷰 옛날에 막 기자들이랑 한 거는 다 어디 갔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아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예,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건 당시도 중요하지만 또 그 사건을 견디고서는 그 일생을 살아오신 또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싶기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냥 꼭 사건에 국한되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이런저런 관련된 생각들 많이 이제 나눠주십사 했는데 아유 너무 이야기 잘 들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데 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